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KBO의 키움 히어로즈가 테일러 모터의 대체 용병으로 에디슨 러셀을 영입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500안타 이상을 치고 3차례 올스타 선정, MVP 득표 최대 8위, 신인왕 득표 2위를 했던 홀리오 프랑코가 역대 KBO를 거쳐간 용병들 중 최고의 이름값을 자랑하지만 프랑코가 삼성에서 뛰었던 2000년에 그는 이미 만 41세의 노장이었죠. 에디슨 러셀은 2016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였고 우승팀 시카고 컵스의 주전 유격수로서 시리즈 전적 2대3으로 뒤진 6차전 원정 경기 말로 홈런을 포함 월드시리즈 7경기 전 경기를 출전해 9타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던 한때 메이저리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격수 중 하나로 꼽힌 특급 유망주입니다. 러셀은 현재 만 26세로 에이징 커브를 감안하면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은 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에디슨 러셀은 2012년 드래프트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1라운드 11번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고졸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가 얼마나 큰 기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드래프트에서 러셀보다 늦게 뽑힌 선수들을 몇 명만 꼽아도 코리 시거, 마커스 스트로먼, 호세 베리오스, 조이 갈로, 맷 올슨, 알렉스 우드, 에드윈 디아즈 등 현재 한 팀의 주력급 선수거나 팀에서 특급 유망주라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낸 선수들이 수두룩합니다. 러셀은 첫 해부터 4할 1푼 5리의 타율을 올리며 루키리그를 그야말로 폭격했고 곧바로 싱글-A로 올라가 3할 이상의 타율을 치고 2013년부터 싱글-A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2013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인 러셀은 만 19세의 나이에 트리플-A까지 맛보게 되는데요. 살짝 맛본 트리플-A에서는 13타수 1안타로 좋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2014년 더블-A에서 3할 3푼 3리를 치고 있다가 2014년 7월 제프 서머자 트레이드의 핵심 자원으로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여담인데 당시 서머자 트레이드의 대가로 컵스로 향한 선수 중에는 현재 롯데자이언츠의 용병 댄 스트레일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망주 천국이던 시카고 컵스에서도 러셀은 최고의 포텐셜을 가진 유망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러셀은 2014 시즌을 더블A에서 마무리하고 2015년엔 다시 올라간 트리플A에서 2013년과 달리 3할 1푼 8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초고속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합니다. 러셀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을 당시 컵스의 유격수 자리는 마찬가지로 최상급 유망주로 꼽히던 스탈링 카스트로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셀은 2루수로 출전하는데요. 카스트로는 돌글러브인데 반해 러셀은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힐 수비력을 갖추고 있었고 카스트로의 타격이 데뷔 초 기대치에 비해 저조하자 컵스는 2010년까지만 해도 팀 내 최고 유망주였던 카스트로를 뉴욕 양키스로 보내버리고 팀의 유격수 자리를 러셀에게 맡깁니다. 2015년 러셀은 컵스에서 유망주 순위 2위였는데요. 1위는 그 유명한 크리스 브라이언트로 두 선수는 컵스에서 1, 2위, 메이저리그 전체 3, 4위로 꼽힌 특급 유망주였습니다. 15년 당시 러셀의 스카우팅 리포트에 적혀있는 그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컵스의 수많은 뛰어난 유망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실링을 보유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망주로 진정한 오툴 플레이어이며 그가 컵스 미래의 주역 중 하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린 나이에도 타석에서 침착하며 빠른 배스피드와 갭 파워를 가지고 있다. 파워, 컨택 모두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잠재력이고 3할 이상의 타율과 25개가량의 홈런을 칠 타격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 어릴 때는 수비력에 의문이 있었지만 2013년 이후 그의 수비력은 유망주들 중 최고 수준이고 유려한 수비와 평균 이상의 송구를 모두 갖추고 있다. 20-80 스케일에서 러셀에 대한 평가는 타격 60, 파워 60, 주력 60, 어깨 60, 수비 65, 총합 60으로 그야말로 최고의 오툴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루키리그부터 트리플A까지 모든 단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포지션 경쟁자였던 카스트로를 날려버리고 컵스의 유격수 자리를 차지한 고졸 출신으로 나이까지 어렸던 러셀의 미래가 장밋빛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2016년 메이저리그 2년차가 된 러셀은 2할 3푼 8리의 타율로
타율은 낮지만 타석에서의 침착함을 앞세워 타율 대비 9푼가량 높은 3할 2푼 1, 2의 출루율을 기록했고,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비력과 21개의 홈런을 앞세워 팬그래프 WAR 3.3을 기록하며 컵스 팬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올스타에도 선정됩니다. 떠오르는 강팀이었던 컵스는 우승까지 해냈고, 러셀은 컵스의 주전 유격수로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죠. 당시 러셀의 나이는 고작 만 22세였습니다. 파워, 수비, 주루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도 검증이 됐고, 조금만 성장해 타율만 끌어올리면 메이저리그 최고의 유격수가 될 것 같았던 러셀은, 그러나 2016년을 커리어 하이로 2017년부터 하락세를 겪게 되는데요. 낮은 타율이 도무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홈런까지 함께 떨어져 2017년은 12홈런, 2018년은 5홈런에 그칩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비지표까지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평균보다는 나은 수비지표를 보였지만 고작 22세를 기준으로 공수 모든 면에서 이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는 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진을 벗지 못했습니다. 러셀은 경기 내적으로도 하락세였는데 경기 외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몰락을 가속화시킵니다. 2017년 러셀의 전처 멜리사 라이디는 SNS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포스팅을 올리는데요. 당시엔 러셀이 폭력을 부인했고 멜리사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건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한 후 멜리사는 러셀의 가정폭력에 대해 폭로했고, 멜리사의 친한 친구가 러셀의 외도와 가정폭력 사실을 증명해주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2018년 10월 메이저리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40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러셀은 항소 없이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2019년 러셀은 징계, 부상에 부진으로 트리플 A 강등까지 당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는 82경기 출전에 그쳤고 시즌 후 컵스로부터 논텐더를 당하게 됩니다. 키움은 야시엘 푸이그와도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영입이 성사되지 못했고 에디슨 러셀을 영입하게 되었는데요. 가정폭력범을 용병으로 영입했다는 것이 팀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임이 걱정되었는지 키움 측에서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고 문자 메시지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실제로 가정폭력 징계 사례들에 비해서 러셀의 징계는 가벼운 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아롤디스 챗먼, 로버토 오스나, 훌리오 유리아스, 도밍고 헐먼처럼 가정폭력 직후에 징계를 받은 선수들과 달리 러셀은 추후에 폭로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보도가 미 현지 기사에 존재합니다. 즉, 기록이 남는 문자 메시지는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체에 남은 상흔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무국은 러셀에게 40경기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는 호세 토레스의 100경기, 로버토 오스나의 75경기, 도밍고 헐먼의 81경기에 비하면 적은 게 맞지만 여자친구와 싸우고 벽에 총을 쏜 아롤디스 챗먼의 30경기, 공공장소인 몰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홀리오 유리아스의 20경기보다 높은 징계였으며, 유리스 파밀리아의 15경기, 데릭 노리스의 자녀 시즌 25경기, 스티븐 라이트의 15경기에 비해서도 높은 징계입니다. 40경기의 징계를 내렸다는 건 결코 다른 가정폭력범들에 비해 가벼운 징계가 아니었다는 뜻이고요. 에디슨 러셀 역시 징계 이후 인터뷰에서 신체적 폭행이었나 언어적 폭행이었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고, 나는 나의 과거 행동들이 매우 부끄럽고 멜리사가 나로 인해 겪은 고통과 내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나는 나의 과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라고 말하며 시카고 컵스 구단에서 주선해준 상담치료사와의 치료 외에도 개인적으로 치료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전처 멜리사의 증언, 폭력을 목격한 지인들의 증언, 물리적 증거가 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40경기라는 징계가 나온 것, 러셀이 항소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인 점 등 정황을 봤을 때 멜리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자주 오랜 시간 물리적 폭행이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폭력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가정폭력범으로서의 러셀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려고 한다면 폭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식 인터뷰에서 전처 멜리사를 포함한 구단과 팀 동료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 치료받으려고 노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더 좋겠죠. 앞서 언급했듯 떨어진 수비력으로도 여전히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보유한 러셀은 비록 공격에서의 성장이 정체되기는 했지만 백업 내야수로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더구나 만 26세밖에 안 된 나이 때문에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긁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선수죠. 키움 구단 측에서 말했듯이 평상시라면 한국에 올 수 없는 수준의 선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현재 사무국, 구단주 측과 선수 노조 측의 합의가 되지 않아 시즌 재개조차 불분명한 상태고 메이저리그는 치러진다 하더라도 2020 시즌 마이너리그는 사실상 취소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러셀이 반등을 위해 기량을 증명할 무대 자체가 미국에는 없는 시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KBO 무대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고 여전히 실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케이스 무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망가졌거나 구장에 적응을 못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수비에서만큼은 KBO에서 여지껏 보기 어려웠던 수준의 역대급 키스톤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타격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한가닥 했거나 유망주라고 꼽혔던 선수들이 KBO에서 적응 못하고 망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대로 메이저리그 문턱도 못 밟아본 선수가 KBO에서 맹활약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타격은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러셀 입장에서 KBO에서조차 방망이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진출을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의 기량과 몸 상태에 자신이 있어서 내린 결정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메이저리그에서는 매년 2할 3푼, 4푼대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당장 2019년에 트리플 A로 내려갔을 때 27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치면서 타율 2할 8푼 1, 2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한다고 해도 트리플 A급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듯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과연 러셀이 KBO에서 역대급 활약을 하면서 이게 26세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의 클래스다 라고 외칠지 쇼케이스조차 망해서 차라리 한국을 안 가는 게 나았을 결과를 낳게 될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